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환입니다. 자, 먼저 댓글 2개. 하나는 아싸 1등. 자, 두 번째는 아싸 꼴등. 이 2개를 뽑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형님들, 라오스에서는 아주 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버스 터미널에 딱 가면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이 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향하는 여성들까지 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걸까요? 왜 가족과 떨어져서까지 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형님들, 라오스 사람들이 왜 태국으로 일하러 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국경을 넘어 돈을 벌러 가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특히 라오스에서는 태국으로 가는 노동 이동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다들 알죠? 국경도 이어져 있고 언어와 문화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 북동부 지역인 이산 지방은 라오스와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오래전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게 또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말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통합니다. 음식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라오스 사람들에게 태국은 가장 익숙한 외국입니다. 실제로 라오스에서는 어릴 때부터 태국 TV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태국 음악은 라오스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태국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라오스와 태국의 임금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일을 해도 태국에서는 훨씬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스 시골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거의 남는 돈이 없다?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 라오스에서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오히려 빚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은행에 안 가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15만 원을 받는데 이것저것 생활하고 밥 사 먹고 쌀 사고 반찬 사고 오토바이 기름 넣고 휴대폰비 내고 샴푸 사고 반값 내고 병원 가면은 오히려 28만 원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1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만 원이 오히려 찍히게 됩니다. 은행에 찍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속에, 자기 기억 속에 어디선가 저것을 또 빌려와야 하니까. 자, 어쨌든 하지만 태국에서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라오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몇 년만 고생해서 돈을 모아보자. 그리고 태국으로 떠납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꿈을 가진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따까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오랜 시간 노동을 합니다. 여성들은 식당이나 공장, 청소 업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다시 말해서 여기에도 한따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라오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다시 라오스로 보내집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생활비로 보내고, 누군가는 아이 학비로 보내고, 누군가는 집을 지키기 위해 돈을 보냅니다. 즉 태국에서 번 돈이 라오스 가족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시골 지역에서는 태국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태국에 있고 어떤 집은 부부가 함께 태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라오스 사회 전체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태국으로 가려고 할까요? 핵심은 미래입니다. 라오스 안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농사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힘들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바트는 라오스 깃보다 안정적인 통화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국에서 번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실제로 바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만큼 태국 경제의 영향력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오스 사람들 중 일부는 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태국에서 지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태국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중개인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위험한 일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태국으로 가는 이유는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라오스에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경을 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짐가방 하나를 들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가족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버팁니다. 왜냐하면 가족 때문입니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생활, 아이들의 미래,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오늘도 태국으로 향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이런 노동 이동이 매우 흔한 현실입니다.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듯이 태국에도 라오스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농장, 많은 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삶.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모으기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희망을 위해 오늘도 일합니다. 자, 우리 형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오스에 남을 겁니까? 아니면 태국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우리 형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